사실 테리 펑크 선생이 사망했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어쨌든 테리 펑크 선생의 경우에는 나이를 많이 노안이 이미 있었죠. 이미 치매인가 이런 걸로 그 아이언 슈크 선생이 이미 돌아가셨을 때 같이 비슷한 시기에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레전드 차원에서 네. 좀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도사는 WWE 쪽에서는 코디가 했고 AW 쪽에서는 재밌게도 CM 펑크가 했더라고요. 콜리전 방송에서. 아니 그건 일단 왜한테 뭐 어쨌든 뭐 그래요. 뭐 레전드 대우니까 뭐 어차피 뭐 그렇다 쳐도 뭐 그거는 뭐 펑크의 뭐 이런 거 별개로. 근데 브레이 와이어트 뭔가 좀 다른 의미로 다가오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의미라고 다가온다는 것 자체가 딱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몇 주 전 혹은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 몸이 쌩쌩하기 때문에 브레이 와이어트의 경우에는 뭐 의료진의 허가만 바로 떨어지면은 WWE로 복귀해가지고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또 혹은 뭐 AW로 넘어가가지고 브로디리 아니면은 뭐 이제 에릭 로한이랑 뭐 경기를 치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브로디리의 경우에 약간 얘기 약간 좀 약간 실수가 나왔다고 하죠. 브로디리가 AW 팬들한테는 좀 브로디리가 갑자기 급사했을 때 충격하고 좀 지금 똑같은 기분이죠. WWE 팬들에게. 아무튼 근데 갑작스럽게 사인은 코로나19 합병증으로 인한 심장마비. 라고 네. 일단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이후에 이제 조조가 밝힌 그러니까 아내인 조조가 밝힌 장세한 내막에서 이미 한 연초에 코로나 확진이 되고 나서 거기서 한 1개월인가 2개월 뒤부터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심근염 계열이겠죠. 일단은 그러니까 그런 후유증 증세가 나타나서 일단은 뭐 워밍업을 뛰는데 갑자기 막 숨이 막 찬다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대요. 그래가지고 치료는 받아오고 있었는데 이게 악화가 된 게 8월 24일인가 갑작스럽게 이제 쇼크를 쓰러졌다 하고 병원에 이제 이송이 됐는데 심장마비가 왔다고. 우리가 알던 뭐 예전에 브레이 와이어트를 추억을 하자면 사실 그 3인방 체제가 제일 강력하긴 했죠. 와이어트 1기, 에릭 로한, 뭐 브로디리 이제 루크 하퍼일 때. 루크 하퍼 그리고 브레이 와이어트. 딱 그 3인 스테이블이 있을 때면은 거의 쉴드하고 맞먹을 정도였으니까. 아예 쉴드하고 해서 명경기를 뽑아낸 전적도 있죠. 아예. 네. 그 정도였고 거기에 이제 브론 스트로맨이 끼면서 더 몬스터? 예, 2기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사실 그때의 브레이 와이어트의 이 뭐라 그래야지? 임팩트가 좀 세긴 했어요. 확실히. 셌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언론들은 이제 제2의 언더테이커라고 이제 띄워줄 정도였으니까 이제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브레이 팬들도 그렇고 WWE 팬들한테 아쉬운 순간도 그때긴 했죠.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그때 너무 이제 하우스 쇼라든가 이런 걸로 막 그 주한미군이니까 가는 투어 경기 있잖아요. 뭐 이게 미국들 주둔 미군이니까 하는 거 그런 데도 많이 불려다니면서 소위 막 유리몸 시기가 시작되는 게 또 그때예요. 좀 혹사 아닌 혹사를 많이 당했던 시기가 또 이 와이어트 이기기도 했고 뭐 어쨌든 근데 와이어트한테 영광의 시기는 했습니다. 벨트도 따고 그랬던 시기니까. 네. 제2의 전성기는 확실히 얘기하면 핀드 시기. 네. 말은 많았지만 그래도 부정할 수 없는 브레이의 진짜 전성기는 핀드 브레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가 좀 많이 깐 것도 그때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와서 평가해보면 약간 새로운 시도였죠. 왜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무적 기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선역한테 많이 보통 쥐어졌잖아요. 존 시나도 그랬고 옛날 뭐 헐크도 그랬고 뭐 선역 시절 브렛도 그랬고 뭐 우리가 개과천선하고 우리가 이거 2대 쇼마 시절도 그랬고 그래. 뭐 어쨌든 선역에게 무적 기믹이 많이 왔었는데 핀드는 좀 어쩌면 떡더비 제작진의 실험 아닌 실험이었고 그러니까 브레이가 아이디어를 낸 거겠죠. 아이디어를 낸 거지만 그걸 또 제작진들이 받아들여줬고 호불호는 갈렸지만 우리가 여기는 무적 악역 기믹 이게 어쩌면 지금 이제 로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거니까 악역 상태 로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약간 무적 악역 기믹의 약간 트렌드를 만든 그런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브레이의 좀 약간 크리에이티브적인 그러니까 떡더비 제작진들도 맨날 크리에이티비티 아이디어맨 맨날 이렇게 지금 추도사였기 때문에 강조하잖아요. 아이디어 뱅크였다고 해서 그런 것들 그런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브레이가 좀 인정받을 만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이후에 지금 로만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으니까요. 무적 악역 기믹이라는 것이. 갖가지 뭐 라이벌들도 만들어내기도 했고 뭐 예를 들어서 브레이 와이어트 그
그 와이어트 패밀리 시절 때는 랜디 오턴. 특히 랜디 오턴의 경우 핀드까지도 갔죠. 핀드 브레이크 때까지도. 아예 불타는 그 번드 핀드까지 아예 나왔으니까 아예. 거기다가 뭐 와이어 패밀리 시절 때는 그 집을 아예 불태우는 그런 장면까지 그쵸. 나왔었고. no 하면서 이제 네. 그리고 지금의 브라이언 다니엘슨, 데니얼 브라이언 때는 서로 심리 게임 하는. 네. 아예 잠깐 이제 아예 데니얼 와이어트라고 잠깐 들어갔다가 배신 때리고 막 이거 그 이후에도 이제 핀드 시절 때도 서로 심리 게임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WWE 유튜브에서 다시 이제 떠오르는 라이벌리가 재밌게도 이거예요. 핀벨러. 핀벨러의 경우에는 이게 알고 보니까 서머슬램 때 와이어트 대 데몬 핀벨러를 했다가 그 다다음인가 다음 서머슬램 때는 또 핀드브레이가 데뷔한 경기 때는 또 핀드브레이 대 그냥 노멀 핀벨러. 이게 약간 숨이 약간 이게 약간 일부러 그게 비튼 거라며. 그게 제작진들이.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데몬 핀벨러로 브레이가 그냥 노멀 브레이가 싸웠으니까 몇 년 뒤에 이제 핀드가 데뷔했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핀드가 오히려 브레이가 오히려 핀드로 하고 핀벨러가 그냥 데몬 변신 없이 그냥. 그리고 역시 회자되는 건 역시 존시나죠. 네, 존시나 선후배 간에. 그때 너무나 여기 비스트가 좋아하는 NW 뉴 월드 오더. 그것까지 NW시나 하면서 그리스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WWE에서 시네마틱 매치를 만들어내는. 그쵸. 아 대표적으로 또 매트 하디와의 시네마틱 매치도 그러네요. 네. 딜리트 대 와이어트. 추도 그러니까 스맥다운에서 추모식을 할 때 이제 병세에서 회복 중인 브론 스트로맨하고 프리 신분의 에릭 로완이 나왔을 때는 그 장면만 봤는데도 약간 좀 뭉클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에릭 로완의 경우에 지금 프리 신분이어서 뭐 그런데 특별히 지금 그 TKO 측에서 출연을 허가해줘가지고 왔는데 브론하고 브레이하고 좀 약간 이미 벌써 브론은 살짝 울었고 에릭은 일단은 로완은 일단 되게 멍하게 이렇게 그냥 스테이지만 이렇게 되게 뭔가 진짜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지금 로완 입장에서 좀 약간 걱정이 되죠. 왜냐면은 몇 개월새 동료 2명이 한꺼번에 갔으니까 브로디도 갔고 브로디도 2021시즌인가에 갔죠. 연말에 그때 21시즌이었나 20시즌인가 연말에 갔죠. 되게 그러면 텀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습니다. 몇 년새.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에릭 로완의 입장에서는 브로디리가 2020 시즌 말에 갔네요. 2020년 12월 26일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거의 한 3년 텀으로 잃었네요, 동료를. 그러니까 에릭 로완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같이 일하던 스테이블의 동료들이 이제 다 떠난 꼴이 됐으니까. 예. 일단 WWE에서도 큰 임팩트를 남긴 게 와이어트 패밀리였고, 그리고 브레이 와이어트가 안타깝게도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세상을 떠나기는 했지만, 사실 킴 앵글이 틴드 시절에 브레이 와이어트를 가장 좋아했으니까, 네. 렛민 거리고 맨날. 그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도 올리기도 했었고요. 네. 참 뭔가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레슬러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워낙 또 물론 브레이가 또 공과가 많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다고는 하지만 이제 뭐 그래도 뭐 이게 지금 LA 나이트의 요번에 추도사에서도 좀 드러나는데, 그러니까 브레이 와이어트가 생각보다 커리어가 길어요. 옛날 프로 인디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더스티 로즈한테 발탁돼서 이제 FCW, 지금은 이제 초기 NXT에 전신할 수 있는 FCW에 이제 영입돼서 허스키 에리슨 그때 그걸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왔었을 때, 이제 LA 나이트는 약간 좀 전임맨 생활했잖아요. 막 임팩트도 있다고 했는데, 이제 임팩트 생활이 끝나고 이제 FA가 됐을 때 WWE 이번에는 영입해도 좋다라고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직접 했던 사람이 브레이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은 LA 나이트가 브레이 덕분에 난 여기 이 WWE 유니버스에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대놓고 약간 이제 지난번에 브레이의 마지막 대립을 놓고 네 최고의 적이 한때 나의 최고의 동료이기도 하다 하면서 이제 WWE에 이제 올 때에 이제 브레이에 관련된 이제 얘기를 꺼내면서 WWE도 뭐 나름대로의 추모를 하는 의미에서
아예 제작진들 몇몇이 아예 브레이의 그 로고를 아예 문신으로 아예 새기기도 했다며요. 아예. 그리고 베키린 오늘 진행된 로우의 경우에도 베키린치가 이제 브레이의 이런 팔목 아대 이거를 꺼내들면서 브레이를 추모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옛날 FCW 때부터 친했던 세스의 경우에는 지난 엊그제 슈퍼쇼인가요? 그때 하우스쇼에서 일부러 이제 팬들이 약간 이제 좀 틀어달라 해서 이제 그 셔터? 브레이의 마지막 테마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아예 그 노래가 나오자마자 에이프런에 그냥 앉아서 그냥 되게 울었다며요. 되게. 그리고 오늘 차고 나온 링 기어도 브레이를 추모하기 위한 링 기어였고 그리고 지난 스맥다운 때도 경기 마지막 경기가 핀벨러 대 LA 나이트. 예.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제 핀벨러의 경우에는 브레이 브레이어. 와이어트의 네. 마지막 대립 상대였고 LA 나이트의 경우에는 생전의 마지막이었죠. 엉크라우디 때 마지막이었고 핀벨러는 라이벌이었죠. 왜냐면 서머슬램 때 우리가 핀드 데뷔 경기를 거기서 했으니까 어쨌든 벨러하고 그렇게 해서 WWE도 나름대로 추모를 해줬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일단 스맥다운 마지막이 인상 깊었죠. 아예 이제 쇼를 끝내려고 하는데 갑자기 탕탕탕 불이 이제 핀드가 나올 것처럼 불이 딱 꺼지더니 브레이에 이제 이게 나오고 딱 그 랜턴 브레이의 상징 랜턴이 딱 나오고 팬들이 그냥 이거를 그냥 땡큐 브레이 탕탕탕 아무튼 그래서 되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뭐 AW 얘기도 하겠지만 AW에서도 버디 매튜스가 이번에 올인 월드 투어에서 그 브레이의 상징의 랜턴을 들고 딱 웸블리 스타디움에 탁 놓을 때 이제 웸블리 관중들이 직접 이거를 흔들어 줬어요. 버디 매튜스하고 또 사적으로 친하고 또 알다시피 버디 매튜스 이제 곧 아내죠. 리아 리플리가 또 WWE에 있다 보니까 이쪽도 또 브레이와 친했습니다. 사적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네.